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주제마커의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게임 퍼블리싱에 꼭 필요한 클라우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이건복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님. 자, 오늘 이사님께서 거의 막판에 오셔가지고 그죠? 예. 완전히 아직 설 것 없고요. 이제 뭐 몇 번 뵀으니까 네. 완전히 날로 하겠습니다. 방금. 자, 여러분 먼저요. 오늘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 1분 되는 거니까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you had to finish it all within 3 minutes? No matter how hard, nothing is impossible. It's possible, so I-R-I-C-F-A-M-E. Bright lights every night, the stars align me. I be Eric Fane, the kid with the brain, with the shockwave circulating my skeletal frame. I'm the genius, the monster, creator, creation. Living out reality in my imagination. They say it's impossible, not logical. Then I come back, contradicting every obstacle. Make every choice with a magic marker. Outline the picture, shaded in darker. Jump inside the page, see you later to your haters. Then I see my sketch stretched to a screen of live time. Let's go, yeah, I'm ready like Alicia to do the unthinkable when I beat ya. Man, I am unbeatable, I will lead ya. Then throw you up, finger roll. 3 seconds flat, I'ma leave and be right back. With that money, where's it at? Let me know, let me go, I'm ready to go.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뭐 짧았지만 그래도 아주 다이내믹한 게임, 여러 게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영상에 있는 게임들이 다 그러면 애저를 쓰고 있는 건 네. 게임들입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사님 그러면 그 뭐 고객이 아무래도 게임사들이니까 예. 게임을 직접 많이 하시나요? 여기 나온 게임들 많이 해보세요? 어떠세요? 일부 게임은 저도 어.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 게임 좋아하셨어요? 아니면은 네. 이걸 하면서 게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PC 게임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은 잘 많이 안 하는데 PC 게임은 원래 PC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콘솔 게임 같은 경우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 그 어떠십니까?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이 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계속 뭐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게 우리가 활발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당연히 그 글로벌한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뭐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 사실은 원래 주 경쟁 무대였는데 네. 콘솔 게임은 아무래도 국내 개발자 좀 약했는데 네네. 그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사실 음. 국내 어떤 회사들의 어떤 인프라 경험이라든지 게임 어떤 다 멀티 유저 어떤 시나리오 같은 네네네.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예, 요즘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은 좀 이렇게 뭐 그런 네네.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게임사 운영자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인 거죠? 예, 뭐 예전부터 분명히 있었는데요. 네. 근데 요즘 와서 이것이 더 부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환경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실제 게임 특정 유저들만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매니아만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수만 한다든지 뭐 그렇죠. 국내만 한다든지. 근데 이제는 해외 시장도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사실 그 숫자들도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게임 시장에 대한 규모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게임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흥행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고요. 또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 남미, 유럽 사실 전 세계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사실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데가 있으면 가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는 문제들 뭐 거기에 여기에 나눈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게임 구조가 영화사처럼 게임 네. 그 영화 제작사와 영화 배급 그렇죠. 그 배급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게임 산업도 좀 비슷하게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고요. 게임 퍼블리셔에서 사실 게임을 그 전 세계적으로 네. 퍼블리셔를 하기 때문에 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다르면서 근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좀 쉽지 않은. 단지 영화하고 다른 건 이제 어떤 배급사 극장만 없는 거네요, 그죠? 그쵸, 이제 바로 다이렉트 가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한테. 근데 이제 그 극장 대신에 이제 서버나 그 시스템 리소스가 사실은 뭐 극장 역할을 하는 거는. 그쵸. 네. 저기 보안이라고 되는데요. 예. 지금 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뭐 소니에서 뭐 김정은이 이런 거 만들었다가 북한 애들이 해킹한 거 보고서 안 한다고 아예. 예.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보안이 되게 심각한 거가 된 것 같은데 예. 게임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게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저의 권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아이디 해킹, 그다음에 또 뭐 아이템 판매라든지. 그쵸 아이템 사실 아이템에 대한 거래 부분들이 네. 실제 현금에 대한 거의 그 수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상회할 정도로 네. 그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그런 사이버 머니에 대한 부분들, 게임 머니에서 말하는 뭐 실버라든지 네. 뭐 골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저 계정에 해킹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보안 쪽 사용자 정보가 누출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네. 게임사 입장에서 상당히 그 매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다루는 게임사의 파트에 다루는 분들은 이제 IT 운영 파트일 것 같은데. 예, IT 네. 운영팀, 뭐 퍼블리싱 네. 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 게임사의 이 IT 운영팀들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뭐 제조사라든지 일반적인 뭐 대기업의 그런 IT 운영 파트만큼 어떤 그런 성숙도라든지 이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뭐 그거에 비해서 약간 취약한 것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 산업은 전통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긴 했지만 네. 기본적인 바탕이 사실 IT이기 때문에 개발이니까. 네. 네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게임이 컴퓨터가 없으면 사실은 운영이 되지가 않은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게임 산업 자체의 어떤 IT 규모라든지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성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네.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입점이 상당히 그 쉽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굳이 오랜 IT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진입을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산업의 IT 수준은 결코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런 이제 여러 게임들이 지금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죠.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게임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배급되는 것은 글로벌하게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한국만을 타겟으로 해서 뭐 게임을 만들고 배포하시는 경우 최근 들어서 아주 극히 드물고요. 그렇죠. 네. 적어도 한국에서 뭐 검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굳이 이제 저희가 게임을 수출하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수입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 이미 뭐 검증된 게임을 가지고 국내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완전히 이제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 돼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그런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지금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게임사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율이 한 몇 프로 정도 전체 100이라면 어느 정도가 쓰고 있는? 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0-40% 이상의 네. 그 게임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부 다 운영을 중에 있고요. 네. 뭐 근데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업체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게임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뭐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을 기존에 많이 운영을 하셨고 기운영 투자된 어떤 인프라 환경들도 있기 네네.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네. 국내 같은 환경에는 아무래도 좀 기투자된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비용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게임들, 그다음에 해외를 타겟으로 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죠. 60-70% 이상은 전부 다 클라우드 형태에서 그 서버가 호스팅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클라우드 사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호스팅이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호스팅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와 호스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호스팅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호스팅 용어를 쓰긴 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호스팅과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시스템 리소스를 우리가 뭐 한 100대를 6개월간 쓰겠다라고 네. 예약을 걸어야지 그쪽에서도 확보를 해주고 갑자기 뭐 한 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사용자 지금 폭주하고 있으니까 네네. 200대 늘려달라고 하게 되면 호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실 대응을 바로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리소스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즉각적인 시스템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본다라면
그 사용한 만큼만 사실은 지불이 비용을 그렇죠. 청구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호스팅 같은 경우 사용하든 안 하던 일정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뭐 차이가 지금 있죠. 말씀 들어보면 지금 시대 흐름이랑 보면 이제 호스팅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는 시대인 거고 거의 모든 서비스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 클라우드로 다 대체되지 않을까요? 뭐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호스팅의 어떤 일부 역할들 자체가 클라우드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시스템 리소스가 명확한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년 이상 게임을 운영을 했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유저가 몇 명인지 알고 있고 이미 투자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겠죠. 네네네. 뭐 그런 특수한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실제적으로 그 리소스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대부분 다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네. 자, 요즘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회장이 바뀌고 나서 네. 보면 이제 뭐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애저라는 것도 지금 예전에는 뭐 윈도우 애저 윈도우인가? 윈도우 애저. 근데 요새 애저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윈도우 네. 애저라고 네, 윈도우 애저라고, 말씀을 그쵸. 예, 네. 했는데 어.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윈도우라는 부분들을 떼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름으로 네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이제 철학, 뭐 네. 이제 바뀐 철학에 상징하는 거겠죠. 네.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윈도우 애저라는 부분들을 쓰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 윈도우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오픈 소스들 네. 예를 들면 리눅스라든지 네. 아니면 경쟁사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다 함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는 뭐 어떤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운영체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떼버린 거죠.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를 사용하는 이제 어떤 고객이라든지 인더스트리는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이런 게임 퍼블리싱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지 해외 시장의 진출,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용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미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야, 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 이미 유명 회사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애저에 있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 단편적으로 아시는 거거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윈도우만 있다든지 아,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네. 예, 그래서 그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총 19군데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17군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두 군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별도 플러스 2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7군데 정도의 어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 북미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네. 대상 서비스를 게임 서비스 대상 국가가 뭐 북유럽에 있다든지 아니 뭐 남미에 사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흥으로 이제 뜨고 있는 어떤 네. 게임 마켓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쪽에 데이터 센터를 뭐 데이터를 하고 싶은데 네. 없으니까 뭐 그냥 우리는 호스팅이랑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자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데이터 센터 정보를 또 알려드리고 네. 어떤 서비스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이게 것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전 세계 11군데 있는 거 이외에도 이제 서비스도 이제 단순하게 아까 뭐 호스팅을 대체하는 거 이외에 서비스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준의 서비스를 또 제공할 것 같은데. 예. 네. 다양한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지금요? 저희가 일단 뭐 처음에 클라우드 생각하시게 되면 뭐 가상 서버라든지 가상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스토리지만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네네.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뭐 크게로 보게 되면 데이터 서비스들, 네. 그 인프라적인 서비스들, 그 다음에 플랫폼적인 서비스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프라 서비스에 당연히 가상 머신이라든지 가상 네트워크, 뭐 필요한 어떤 그 트래픽 관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에는 뭐 RDBM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NoSQL 형태대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본다라면 각종 플랫폼 서비스들, 네네.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다 전부 다 관리하지 않고도 그 어떤 코드를 실행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캐시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기존 첫 번째 어떤 클라우드 환경들은 대부분 운영 체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가상 머신을 일단은 받아서 깔고 그렇죠. 설치하고, 예, 네네. 설치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여전히 존재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자동화해서 운영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게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푸시 알림이라든지 네.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들은 운영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아, 그냥 서비스만 올려서 바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게임사들 만날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 네. 예.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많이들 바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아 근데 이제 게임 업계가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기존에 이제 어떤 대용량 사용자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의 많은 운영 노하우가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래서 이미 그 노하우를 가지고도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 뭐 굳이 클라우드를 가지 않아도 음. 뭐 우리는 우리 환경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또 세트가 있거든요. 뭐 네네네. 예를 들면 약간 그 각 업계마다 그 서버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그럴 것들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 예. 있거든요. 뭐 예. 보통 일반 웹 서비스를 하는 데라면 앞단에 뭐 웹 서비스 하는 웹 서비스 티어가 있고 네. 뒷단에 뭐 DB 티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 서버, 로비 서버, 네. 뭐 랭킹, 그다음에 뭐 DB는 뒷단에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월드 서버 이런 네. 형태대로 해서 각 역할마다 사실은 좀 차이가 있고 네.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배치되는 구조에 대해서 이미 아주 많은 노하우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를 한다라면 뭐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 우린 이미 했던 부분이다. 사실 그런 데이터 센터적인 부분들을 측면을 확인을 이렇게 직접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네. 시스템 구성적으로는 사실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이렇게 새롭게 클라우드로 바꾸려면 아무래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뭔가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그래도 기존 운영 중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뭔가 스무스하게 이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는 뭐 겁니까? 가장 첫 번째적인 방법은 이제 가장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환경과 거의 흡사하게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서비스라고 하는 IaaS라고 네네. 얘기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이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단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센터 지역들 네. 뭐 내가 어떤 동남아 지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 선택을 하시고 뭐 가상 머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네. 그 머신들을 업로드해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하를 분산을 하는 모델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한다라면 기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게임 서버 프로비저닝 같은 것도 심플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클라우드로 바뀌면서의 환경적인 약간의 차이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만 그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저항감에 대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이전하는데. 사실 게임 회사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정말 빨리 이제 옮기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 안에 이제 기존 오, 시스템들을 야. 완전히 클라우드로 다 변경하신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좀 시간 더 걸리셔서 한 6개월 걸리신 부분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프라 환경만 해가지고선 가상 머신 기반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한 3개월 이내에서 대부분 다 네.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전하는 동안에는 두 개를 같이 그렇죠. 쓰다가 이제 완벽하다 하면 이제 클라우드로만 쓰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클라우드를 적용할 때는 이제 대부분 첫 번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 네네. 이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우리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비용 얼마나 나와요?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세요. 전 이제 네네. 기술적인 부분들을 네. 가이드 하러 간데도 네. 불구하고 네. 왜냐면 그게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경우에는 먼저 아키텍처가 수립이 돼서 어떻게 가실 건지가 결정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프루브 오브 컨셉 POC를 해보시게 되면 비용이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명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가격표만을 가지고선 가상 머신 우리 몇 개 쓰면 얼마야라고 얘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 데이터 트래픽 비용이라든지 네. 저장소 비용이라든지 기존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아니면 그 특별하게 측정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면 관리적인 요소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서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비용으로 환산을 하는 부분들도 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보거든요. 이게 뭐 VM이 막 늘어나서 사용자가 폭증해가지고 예. 뭐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이즈가 우리가 4코어에 16기가짜리 VM을 썼을 때 과연 몇 명의 유저가 네. 커버할 수 있느냐. 네네네.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서는 뭐 몇 명까지 버텼는데 가상 머신에서는 네.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존에는 호스팅 환경에서는 게임 서버 쪽을 한 16개를 운영을 했는데 실제 클라우드로 가니까 한 평상시에 10대만 운영을 하고 피크 타임에만 16개 올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렇죠.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합으로 보게 되면 네. 기존보다 훨씬 떨어지는 부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예전처럼 16머신 똑같이 클라우드 16머신을 하면 비용이 똑같네 라고 이제 계산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자체 운영하다가 클라우드 썼어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완벽해지면 보통 물리적인 환경 이것은 다 이제 없앱니까? 아니면 같이 좀 놔둡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검증이 되시면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제거를 하시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뭐 클라우드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 하는 부분들 있기는 하시지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거의 로컬에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제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클라우드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갔는데 네. 이제 다시 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뭐 굳이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17개나 되긴 하지만 어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이제 있구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 있는 네네. 호스팅이라든지 로컬 데이터 센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소스가 명확해진 게임들, 네. 뭐 10년 된 게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몇 명 유저가 들어온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는 새로운 게임 올려놓고 네네네. 이제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제 클라우드를 한 번도 안 쓰시다가 쓰실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걸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우리 사용자 정보라든지 중요한 정보 나중에 분실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초기에 아마 이제 타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왕왕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백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두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를 VM을 만든다라든지 VM뿐만 아니라 모든 저장소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를 하나 만들게 되면 네. 그 두 벌의 복제본이 그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비로 있던 2개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요. 네. 그 사이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항시 두 벌의 여유분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항시 두 벌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리적 중복이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미 총 어떻게 보면 세 벌의 세 벌. 그렇죠. 그렇죠. 러닝되고 네. 있는 거, 그다음에 여벌 2배, 세 벌이 네네.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만약에 뭐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인접한 데이터 센터에다가 하나를 더 네.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리적 중복이네 그게. 그렇죠. 네, 예, 네, 네. 지리적으로 중복을 시키는 거고요. 어. 근데 그러게 되면 거기도 또 세 벌의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총 6벌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어떤 디스크의 물리적인 고장이라든지 뭐 그러한 이유로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성이 충돌하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두 개의 대륙이 동시에 물에 잠기거나 뭐 네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네네.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대륙이 뭐 물에 잠길 정도라면 사람들이 게임 안 하죠. 뉴스 보죠. 예. 네. 자, 근데 읽기 전용 지리적 중복은 뭡니까? 읽기 전용은. 읽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그 지리적 중복을 하게 되면은요. 네. 그 중복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장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그렇죠. 백엔드에서 그냥 보관만 해드릴 뿐이지 이 데이터를 실제 사용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읽기 전용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용으로만 네네네. 액세스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리드라이트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합성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죠? 네. 자, 그럼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전 뭐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예. 와닿지 이건 뭐 총 쏘는 게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게임. 네. 그 FPS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네. 뭐 네.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게임이고. 주로 남자들이 하겠네.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여자들 예. 슈팅 게임 좋아해요? 야, 그럼요. 의외다. 뭐 온라인 게임 이런 FPS 게임 이벤트 할 때도 보게 되면 네. 그 뭐 여자 아이돌 분들이 나와셔가지고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하여튼 이쪽은 아주 독특한 마니아층이 따로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앞에 게임 서버가 많은 부하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선 로비에서 이렇게 게이머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성원이 딱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오케이.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P2P 방식으로 해가지고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늘어나면 그 채널용 그 서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이제 뭐 메인 게임 서버라든지 뭐 리더보드라든지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저런 그 전장 필드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숫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게임 서버들은 이제 조금 백엔드에 있고 그 이런 리소스가 이제 변동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그렇죠. 클라우드로. 그쪽만 클라우드 넘어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말 되네요. 예. 네. 자, 이건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다 클라우드로만 하나 보죠? 네. 모바일 RPG 게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출시됐던 게임이고요. 뭐 해외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모바일 RPG 게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서버를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셔가지고선 네. 뭐 모바일용 RPG 게임으로서 서비스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VM 쪽에 뭐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가상 머신을 쓰시다 보면 이제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니라 보통 많게는 뭐 100대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게는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륙별로 그렇죠. 이제 드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 서버도 보게 되면 뭐 역할 다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게임 서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사실 그 컨피그레이션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잡고 뭐 서버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동화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구성만 따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퍼펫이라든지 셰프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뭐 오픈 소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유료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네. 그 뭐 셰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셰프 나이프라고 해가지고선 그 마치 조리사가 그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레시피를 가지고 딱 했으면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레시피를 두고요. 레시피를 뭐 서버가 이렇게 있다. 아니면 우리 서버는 이런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 구성 정보를 가지고 네. 그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에 딱 하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서버 구성들이 쫙 만들어지는 거죠. 네. 뭐 웹 서버 세대, 무슨 서버 세대, 뭐 이렇게 DB 서버 2대 이런 식의 컴퓨레이션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네. 자, 이 게임도 뭐 슈팅 게임 아닙니까? 뭔가? 예, 이것도 뭐 슈팅 게임이고요. 네. 그 타이탄 펄스라고 해가지고 엑스박스 1이라는 콘솔 게임 런칭이 되면서 그 어떤 시그네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많이 히트를 쳤던 엑스박스 1 런칭과 같이 했던 네. 그 타이탄 펄스라는 게임이고요. 그 EA에서 그 퍼블리싱을 했던 네. 그 월드와이드 레벨로 퍼블리싱이 됐던 게임입니다. 네.
10만 대 가상 머신. 예. 야, 대단하다. 그 뭐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특정 국가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타이틀이다 보니 게임 타이틀이다 보니까 전부 다 게임 서버 자체가 모두 다 애저 상에서 네. 올라갔고요. 네. 그 총 숫자를 보게 되면 약 10만 대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거 최고치 아닙니까? 10만. 이거보다 더 높은 수도 있나요? 글쎄 아직 그 뭐 지금으로서 보게 되면 숫자상으로 가장 많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많네. 지금 여기 보면 뭐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 여기 이제 뭔가 프리미엄 서비스들도 있나 보죠? 기본 애저 서비스가 있고 예.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 게임사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아 근데 우리는 좀 약간 트래픽이나 그런 게 많고 네. 연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좀 더 그 시스템이 상당히 고사양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클라우드로 가기가 좀 주저한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G 시리즈입니다. 예, 저 G 시리즈의 그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고질라. 네, 고질라. 예. 그래서 G예요? 고질라의 G입니까 이게? 뭐 이름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 프로젝트명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는 A 시리즈, D 시리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G 시리즈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 숫자도 이제 32코어. 네. 그다음에 메모리가 450GB. 그다음에 전부 다 그 내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6.5 테라바이트 SSD. 그 인텔 지온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주 상당히 고사양이고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시스템을 기업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쉽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주문을 날려도 금방금방 그 그렇죠. 도입이 가능하지만 네. 저 정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생산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시스템 이제 사실 정교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입하기까지는 사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짜리 사는 거랑 뭐 1000만 원짜리 사는 거랑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대용량 시스템을 바로 쓰셨다가 용도가 끝나면 그렇죠. 삭제해 버리시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G 시리즈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연산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모듈에서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현재 어베일러블 한 거죠? 현재는 저희가 그 제한된 파트너분들하고만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산이 빠른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스토리지도 좀 우리 특별하게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고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쪽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DB 액세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일반 PC 게임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 대부분은 이제 소셜 기반의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파밍류라든지 아니면 뭐 캔디류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벤트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디스크 I/O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저장소 서비스도 보통 이제 5만 IOPS라고 해서 인풋 IO per second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상당히 높은 고사양의 어떤 IO를 제공하는 어떤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총 32TB의 어떤 SSD 저장소, 그다음에 그 읽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자체가 1ms이기 때문에 엄청 사실은 뭐 그 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읽는 것만으로 보면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한다든지 뭐 파일 액세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유용하게 게임 쪽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PC에 앉아있을 때하고 모바일 쓸 때하고 벌써 기다림의 그 인내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예,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장애 한두 번 나면 유저의 그 이탈 현상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뭐 어떻게 했는데 만약에 자기 데이터가 저장 안 됐다. 뭐 아이템을 사가지고 뭐 주말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뭐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느려져가지고 자기 그걸 못 썼다. 엄청난 항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여러 가지 클레임을 받기 때문에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 튜닝 같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실 게임 업계의 기본적인 현재 상태입니다. 또 이게 또 사용자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소문도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 업계에서 또 잘못하게 되면 네. 그 금방 매장 나가죠. 예, 그래서 네. 저희도 아마 다른 쪽 업계보다도 게임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게임 쪽은 접근할 때 어떤 뭐 솔루션과 서비스건 간에 되게 진정성을 갖고서 일관되게 솔직하게 뭔가 하는 게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장애 같은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네. 그 장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 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리포트, 네. 그다음에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실 저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이제 복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투명하게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줬던 그 이제 파스 쪽에 예.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그 사용자가 운영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서비스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자, 그럼 이런 걸 써가지고 실제로 한 뭐 게임들이 있나요? 있으시고요. 네. 그 이제 처음에는 인프라 기반으로 이제 게임 퍼블리싱을 하셨다가 이제 조금 써보시게 되면 인프라적인 시스템들 여전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플랫폼 에서 서비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웹롤, 워커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이런 자세한 기능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좀 네네네. 어렵겠지만 네. 이런 파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전개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뭔가 그 사용자가 MS 애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뢰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신뢰가 가면 갈수록 그래 여기 그래 우리 여기만 신경 쓰자 여기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서 신뢰가 더 이렇게 올라가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쓰면 쓸수록 차라리 처음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인프라 서비스보다는 플랫폼 서비스로 가길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자, 이건 어떤 게임입니까? 이 게임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으로서 런칭이 된 거고요. 어떤 동물들이 아프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뭐 치료약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 약초 이용해가지고 뭐 국내 아주 TV 드라마로 나왔던 내용들을 배경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만든 그 소셜 모바일 게임이고요.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서비스들 자체를 인프라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올려서 뭐 푸시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들도 전부 다 운영체제 없이 플랫폼 서비스만으로서 사용하게 구성을 한 그렇게 게임입니다.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아스보다 이제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게임을 런칭한 게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지겠네요. 뭐 런칭할 때 측면에서는 뭐 처음에 아마 그 맨 처음 게임이다 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짧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재사용성들이 사실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용이해져서 뭐 어떤 시스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큰 메리트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떤 게임입니까? 네, 에이지 오브 에이선트라는 네. 게임이고요. 네. 그 우주에서 이제 그 비행선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서 뭐 어떤 적 함대를 없앤다든지 네. 이렇게 군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건 이제 국내 사례가 아니라 이제 해외 유럽 쪽 네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그 현재로서는 가장 동시 접속을 많이 한 몇 명이나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숫자는 대략 뭐 한 20만 명 정도를 20만 명? 예, 엄청난 숫자의 어떤 네. 그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네네. 했던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고가용성을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네. 자, 뭐 이런 장점들은 다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자, 넥슨 아메리카에서 카르마 코인 선물 카드 이게 뭔가요? 요거는 그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요. 네. 그 이 게임은 아니고요. 네.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 내 어떤 사이버머니,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그 사이버 머니에 대한 선불 카드 시스템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국내에는 아직 도입은 안 되긴 했지만 네. 뭐 미주라든지 뭐 남미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슈퍼마켓에서 그 선불 카드를 사셔서 그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네. 해당되는 게임에 그 사이버 머니가 적립이 되는. 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하신다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넥슨 아메리카에서 카르마 코인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아 갑자기 코인 하니까 갑자기 또 그냥 갑자기 호기심 생긴 게 비트코인 있잖아요. 예. 비트코인이 게임 업계에서 다 받아들이나요? 비트코인은? 글쎄요, 뭐 그러면은 되게 그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 일부 게임에서는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거래 위주로 많이 또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딴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모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돼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보통 이제 한 달 무료 이용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통 제공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다가 어느 서비스를 올려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어떤 액티비티를 계속 하게 되면 그렇죠.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료라든지 뭐 그런 거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 1000개 어카운트 무료 계정을 만드는 거 불가능하니까 기계적으로 1000개의 어떤 무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1000개의 VM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쓰면서 각각 머신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스템 가입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 IP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정 숫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사용자분들을 보호해드리는 어떤 그런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CDN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뭐 분석 서비스 뭐 이 중에서 특별히 언급해 주신 게 있으시다면? 뭐 아무래도 저는 분석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 요즘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이제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를 좀 올린다든지 네. 사용자분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관련 게임된 어떤 부분들을 추천을 한다든지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네. 보통 이제 퍼블리셔가 여러 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모바일 RPG 쪽에 대한 부분들을 RPG성을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런 관련된 게임들 그리고 이분들이 왜 게임을 한 3개월 플레이 하셨다가 그만두셨는지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아이템들에 대한 어떤 사용 빈도라든지 사실 분석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액티비티를 분석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번 게임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CRM적으로 뭐 쿠폰을 더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석을 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게임 업체에 계신 분들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게임 어뷰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흔히 말하는 뭐 오토 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유저? 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뭐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래서 그 발생된 어떤 사이버 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판매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어떤 벌어지는 생태계 자체를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누구는 뭐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선 그 사이버 머니를 취득을 해가지고선 실버를 가지고선 뭐 거래하게 되면 게임 전체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뷰징 유저거든요. 네. 어떻게 해커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게임 메시지를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선 뭐 예를 보통 1시간을 걸려야지 되는 어떤 그런 미션들을 뭐 10분 만에 끝낸다든지 뭐 이동 거리하는 어떤 그런 좌표를 해킹한다든지 좌표 핵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유저들보다 상당히 빨리 뭔가를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선 나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모은 다음에 그걸 다른 유저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유저의 패턴을 분석을 해볼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옵을 쓰는군요. 예, 뭐 하드옵 서비스가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HD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서 네. 뭐 복잡하게 그 하드옵에 대한 부분들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내가 빅데이터 시스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숫자만큼의 노드를 생성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모바일 서비스는 이제 모든 OS를 거의 다 지원한다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게 되면 뭐 그 국내에서 팔리지도 않는 뭐 윈도우 폰을 지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네. 뭐 안드로이드, iOS, 뭐 기타 OS까지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윈도우도 지원하는 거죠? 예. 윈도우 빠졌길래. 저희 윈도우 8 클라이언트들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윈도우 빠져가지고 윈도우만 지원하는 거가 아니, 뭐 그거는 기본이라 제가 적어놓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네네. 예. 농담이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기 전에 잠깐 뭐 서머리 해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아무래도 게임사 쪽에서는 그 아마 다른 IT 환경에서보다도 사실은 요구 사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그 시스템 리소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다른 어떤 IT 환경과는 좀 독특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런 복잡한 요구 사항과 다양한 시스템들 그런 걸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마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대안으로 사실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대안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어떤 개발 언어들,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 운영 체제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아셨던 분들이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 나와서 네. 뭐 리눅스도 우리는 네.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희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클라우드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5년 뒤쯤엔 어떤 회사가 될지 궁금해요. 5년 뒤쯤엔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답변 주시면서요. 질문자 한번 두 분 정도 이름을 써주시고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휴. 자, 류성민님, 게임 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협업인데 협업에 관한 애저에서 지원 가능한 제품은 무엇이며 기존 협업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한지요? 뭐 협업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아주 큰 측면으로 본다라면 뭐 개발 협업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네. 공동 개발을 하다 보면 소스 관리라든지 작업 아이템 관리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선 소스에 대한 부분들, 작업 아이템에 대한 관리들을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모두 다 스타벅스 기프트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제 그 애저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감내님, 애전의 VM 사용 중 고객 입장에서 해당 VM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가 있는지요? VM 서비스가 중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관리적인 목적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리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타트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가용성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스템을 한 대만 쓰시게 되면 그런 장애 상황에서 사실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적어도 2대 이상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시켜 가지고선 뭐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들로부터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장애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진호님, 기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고객 관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효율화, 보안?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도 경쟁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퍼블릭 클라우드랑 차별화되는 요소가 뭐냐? 고객 관점에서. 네. 뭐 고객분님들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 플랫폼 서비스들, 다른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싱이 돼서 네. 가고 있지만 OS부터 세팅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하고 인프라 서비스 두 가지를 다
네. 같은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떤 VM의 어떤 이동성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VM이 들어오게 되면 포맷을 좀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한쪽 시스템에 락인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VHD 포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VM의 이동성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네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측면은 어떻습니까? 뭐 경제성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클라우드 업체가 그 서로 그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어느 특정 업체가 이제 가격을 다운하게 되면 그렇구나. 다 같이 이제 가격을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그런 그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운영 체제를 저희가 직접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상호님, 저희는 방송 콘텐츠를 중개하는 업체인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카드 요소를 저장, 퍼블리시하는 데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라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미디어 퍼블리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별도의 미디어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런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부활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환경이라면 게임처럼 미디어 서비스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길재님, 초기에 클라우드로 게임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되면 다시 자체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죠. 가지고 온다면 데이터 이동은 어떻게 지원 가능할까요? 데이터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아까 뭐 이동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좀 부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뭐 디스크를 이용해서 사실 디스크를 보내서 받으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네. 보통 이제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밖을 나갈 때는 비용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현미님, 네, 프로필 사진 바뀌었네요. 네. 2015년 7월이면 윈도우 2003 서버 지원이 종료되는데요. 그럼 기존의 윈도우 2003 서버를 사용하고 있던 고객의 입장에서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2003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10년도 더 된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최근 OS는 아니더라도 그 상위 버전 적어도 2008 버전의 운영 체제 아니면 뭐 조금 더 높은 운영 체제를 쓰셔서 그 상위 버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저로 가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OS를 사거나 구매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애저상에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네. 뭐 문제가 없으면 네. 바로 VM 같은 게 삭제를 하시게 되면 불과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만 가지고도 호환성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쉽게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학진님, 이성호님 모두 아마존과 구글하고 뭐 비교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걸로 예. 발음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서길재님, 사내 DB를 애저 쪽에 클라우드로 DB 구축하고 미러 구성해서 썼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뭐 사내 DB랑 미러링 하게 되면 뭐 일단은 VPN이라는 걸 써가지고선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일반적 같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얼마나에 따라서 사실 비용적으로 사실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내 DB를 미러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 같은 부분들은 보통 속도가 이제 30에서 40ms 정도 나오거든요. 네. 뭐 한국에서 가까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을 경우에 그 데이터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에 따라 너무나 엄청 큰 데이터가 사실은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건 사실은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데이터는 미리 한꺼번에 올려놓고 변경되거나 아니면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만 주고받는다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치규님, MS 애저에서 윈도우 7.8? 예. 7.8 VM을 제공하지만 MSDN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윈도우 클라이언트 제품 사용 권리에서 멀티 테넌트 호스팅 사용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윈도우 7, 8을 MSDN을 제공하는 거는요.
그 운영 목적이 아니라 개발 윈도우 7이나 8 같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 OS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건지 용도로 드리는 거지 네. 그게 어떤 시스템 운영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 가입자분들한테 그런 클라이언트 OS를 제공 안 해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윈도우 7 A 랩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홍수구님, 이사님께서도 엔지니어 출신이신데 애저 서비스 사용 시에 현업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기능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예, 그 현업 엔지니어한테 가장 와닿을 만한 부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언제든지 우리가 시스템에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과거에는 뭐 OS를 세팅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머신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쓰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뭐 윈도우 서버나 아니면 리눅스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하면 네. 네. 그냥 바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네. 테스트 끝나면 삭제해버리고 사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모든 머신에 사실 그걸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이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 환경에 갔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테스트라든지 환경이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클라우드 이용을 한다라면 오히려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조재상님, 애저에서 퍼블리싱 서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예를 들면 소스 배포 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서버를 추가 구성하여 로드 밸런싱하도록 가능한지요. 추가 구성 신청 시 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뭐 특정 기간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본인이 직접 하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구성 소요에 되는 시간은 뭐 직접 걸리는 보통 VM 하나 만드는데 10분에서 한 길으면 15분, 빠르면 10분 만에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추가 구성에 소요되는 어떤 시간들은 이렇게 요청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검토하시고 뭐 로드 밸런싱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지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 걸리는 시간들은 극히 아주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윤구님, 아이아스나 파스, 사스에서 각각의 가격 정책은 어떤지요? 또한 가격으로 인해 파스만으로도 원하는 플랫폼을 구동이 되는지요? 혹시 아이아스나 파스, 사스 모두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아스 환경에서 SQL 서버 같은 환경을 유지를 한다면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2개의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VM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VM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생각을 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실제 구성상으로 본다면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서버를 해야지만이 가용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네. 그 파스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조금 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확장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용적인 장점이 분명히 파스 쪽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사님 이메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저 KBL입니다. KBL LE 예. 뒤에 마이크로소프트.com.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게스트이신 이건복 이사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추가 질문이나 지원 같은 것도 나중에 그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병감님, MS 애저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시스템 운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애저 사용할 경우에도 SLA 계약이 체결 가능한지요? 예, 당연히 모든 서비스에는 SLA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SLA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스턴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규약이 있고요. 책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 책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안 사고가 났는데 뭐 패스워드가 1, 2, 3, 4였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들어와 버리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한 측면에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사용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쉬운 패스워드라든지 모든 포트를 다 열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그런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류지원님, 퍼블릭 클라우드를 리스 형태로 구매하고 싶은데 월 단위, 연 단위, 규모 단위로도 비용이 차별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0명의 규모는 어떠한지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사용하신 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용해 보시다 보니까 우리 정확하게 월 사용량이 예측이 된다. 네. 그러면 연간 단위라든지 보통 그 뭐 6개월 선불, 12개월, 그 다음에 기업 고객 계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계약에 대한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들도 있고요. 네. 자, 김혜원님,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디도스에 대비한 제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애저에서 서비스 대응이 가능한지요?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의 어떤 보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디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SOIN 쿠키에 대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그 검증되어 있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방어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요즘 뭐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상적인 트래픽인지 아니면 그 디도스엔 공격인지 처음에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애저 리소스를 측면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선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디도스에 대한 제품을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보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시멘텍이라든지 트렌드 마이크와 같은 그런 업체들과 같이 어떤 침입 탐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파트너 VM 중에는 이제 디도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VM을 앞단에 둘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안에서 추가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도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네트워크 단에서도 어느 정도 필터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보통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윈도우 서버가 대부분인지요? 리눅스 서버를 많이 쓰는지요? 아, 그건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윈도우 서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리눅스 서버들도 있긴 하는데 업계 특성들마다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가 아무래도 많고요. 네.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열님, 게임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DR 구축 시에 애저는 액티브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국내에서 사례가 있는지요? 뭐 D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재해복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안에서의 어떤 DR 용도로 쓰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DR 같은 경우에는 멀티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저희가 보통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아시아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그걸 동남아시아랑 같이 이중화를 해서 네. 한쪽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액티브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액티브 패시브 형태대로 안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시스템 리소스를 좀 약간 죽여놨다가 네. 만약에 이제 그 한쪽에 장애가 되면 그쪽 리소스를 올리는 네.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항시 유지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은 구성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유도영님, 혹시 게임 말고 공공 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아직은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여러 가지 좀 환경들 때문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해서 그 저희 가버먼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유태신님, 서버의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대역폭이 얼마나 지원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MSS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지역의 서비스를 권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 대역폭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과 다르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빠른 쪽은 이제 일본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네.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게 되는 쪽인 홍콩 쪽에 서버가 있고요. 거기 아침에 보통 하게 되면 30에서 40ms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스템이라든지 게임 퍼블리싱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지호님,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오프라인 연계 제품도 같이 팔고 싶은데 이러한 구조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오프라인 컨텐츠 연계 제품이라고 해서 좀 뭐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오프라인 싱크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시 연결이 아니라 끊겼다가 네. 그 모바일 쪽에서 뭔가 오프라인 상태 작업을 했다가 온라인 되는 순간 데이터를 동기해주는 근데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만 있다라면 그런 서비스들이 좀 저희가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정님, 애저 사용료는 자원을 사용한 만큼 종량제로 과금되는지요? 저액제도 있는지요? 그러면 애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와 엔드유저 간의 애저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요? MSS 엔드유저에게 직접 과금하는지요? 엔드유저에게 직접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는 분
그러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 일단은 사용한 만큼 하는 거 Pay as you go 모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액제 모델도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가입자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뭐 고객 보고 애저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다라면 가능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어떤 사용자가 단순하게 자기 서비스가 제공받기 위해서 MS랑 또 다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조금 약간은 좀 네. 어려울 수도 알겠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유도영님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항목 등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동시 접수 정보라든지. 예, 뭐 네트워크, CPU, 뭐 네. 디스크 사용량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솔루션들도 저희가 같은 파트너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학진님, 애저도 젠 서버라든지 VM웨어, VM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VHD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하이퍼V 근데 VM웨어 같은 경우에 VHDX 같은 파일을 쓰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VHD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신호님, 향후 국내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준비를 위해서 해당 기업이 갖춰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MS 관점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쉽게 부분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연성 측면에서 네. 그 많은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게임 시장에 조기에 성숙됐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성공되어 있는 어떤 패턴들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기존에 너무 성공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존하고 그걸 재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강한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뭐 그 흔히 말한 대로 뭐 게임이 만약에 10년이 됐으면 그 소스도 10년 묵은 거 이상으로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 게임 업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점점 숙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네. 이런 모든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재설계를 하시고 네. 그걸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가야지만이 그런 전체적인 어떤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게임 서비스의 유연성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서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게임 서비스들도 기본적인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압박을 받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많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까짓거 그런 비용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지금은 플레이어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가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체 게임들이 사실 뭐 한 번 만들어 가지고선 1년 이상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성공한 게임이라도 어렵습니다. 보통 게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보게 되면 3개월도 좀 안 되는 게임도 그래요? 와. 뭐 모바일 게임은 더 심하고요. 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 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뭐 비즈니스적인 얘기긴 같지만 네. 그 밑에는 기술적인 어떤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되게 좋은 질문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질문자 중에서 세 분 뽑았어요. 세 분. 네. 두 분 아니라 세 분. 네. 그러세요. 네, 세 분. 그러니까 뭐 홍승우님이랑 홍승우님.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힘 있는 질문을 네. 해주신 그 장신호님. 네.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해주신 유성민님. 유성민님. 네. 예. 자, 그 홍승우, 장신호, 유성민님 세 분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두 분 또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서길재님이 지금 그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더불어 많이 공부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게스트님도 되게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다 같이 그래 이런 관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들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고 하죠. 예. 그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 회사로 바뀌게 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회사 변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MS에 오래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처럼 많이 클라우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첫 번째로는 시스템 운영자분들이라든지 개발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저희가 다가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 인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승우님, 장신우님, 유성민님은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또 2시부터 그 웹스케일 IT에 관련돼 가지고 또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 변하고 있잖아요. 웹스케일 IT 또 화두가 되는 것들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님 있죠? 홍성우. 네. 홍성우. 네. 홍성우 맞습니다. 홍성우가 아니라 홍성우 맞죠? 네. 홍성우 맞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